안녕하세요. 세무왕 문경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원, 닥터분들의 그 병원 경영에 있어서 어떠한 절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시리즈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병원용 퇴직연금 꼭 도입이 필요한가? 입니다. 자, 우선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매출이 있겠죠. 네, 진료비, 수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비를 빼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때려가지고 이제 세금이 이렇게 계산되는 이런 구조인데 대부분 간단하게 모듈화 시켜보면 이러한 플로우를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매출을 줄이거나 또는 경비를 늘리거나 해서 이익을 줄여야 그 다음에 당연히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자, 매출에 대한 거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경비에 대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비 보통 보시면 일단 뭐 재료비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죠. 인건비 그리고 뭐 임차료,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뭐 리스료, 뭐 등등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비중이 좀 높은 축에 속하는 게 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뭐 병원마다 약간씩 좀 특색이 다르겠지만 제일 먼저 고정비로서 나가는 게 직원의 월급이 있겠죠. 그리고 그날 매출에 따라서 또는 매년 뭐 분기 반기 뭐 이런 것들 따라서 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퇴직금 있죠. 이렇게 인건비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보실 텐데요. 자, 이 경비에 처리를 함에 있어서 세무상 경비 처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요, 이 경비 처리를요, 이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이 병원에서 객관적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그러한 비용만 저희가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병원에서 외부로 객관적으로 유출되는 이러한 항목들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아까 인건비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였죠? 급여, 그 다음에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 이렇게 있는데 이 급여하고 상여금은요, 퇴직금과 좀 결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이 급여하고 상여금은요, 실제적으로 누구 계좌로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얘는 직원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매달 또는 계속 직원 계좌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병원 외에서 유출이 생겼으므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서 세무상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은 언제 비용 처리가 되죠? 직원이 퇴직할 때 실제적으로 유출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하는 이 재직 기간 동안에는요, 퇴직금이 발생했어도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직원이 퇴직할 때 큰 비용,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급여 정도가 퇴직금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이게 누적해서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곱하기 근속연수 해서 퇴직금이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의 뭐 월봉이 한 200만 원 된다. 그런데 이 직원이 3년 일하다 퇴사했다. 그럼 퇴직금이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되겠죠. 600만 원이 언제 경비 처리가 되느냐? 그 직원이 재직하는 기간이 아니고 퇴직할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이익이 이렇게 나고 있다가 갑자기 직원이 퇴사할 때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 있죠. 요만큼이 경비 처리가 된 어떤 구간이겠죠? 퇴직금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냐면요. 자,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를 취하겠습니다. 누진세. 결국 이익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더 누진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익이
많이 내는 구간에서는요, 세금을 많이 내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요 퇴직 시점에는요, 이익이 확 줄어들며 따라서 어떻게 되죠? 세금이 적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보다는 좀 더 선호하시는 게 이 퇴직금을 600만 원이라는 이 퇴직금을 3년 동안 200만 원씩 경비 처리를 3번 해서 그렇죠? 이 평균을 이렇게 맞추면 평균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평균을 이렇게 맞추면 이 누진세를 피해서 더 완화된 세금을 평균적으로 낼 수 있지 않냐. 이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는요, 무엇이냐면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이라도 퇴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에서는요, 직원의 계좌, 퇴직금 계좌가 하나씩 터지거든요. 그래서 재직 중이라도 병원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월 200씩 계속 지급을 하는 겁니다. 1년 200, 그 다음 연도 200, 그 다음 연도 200. 그래서 이 직원의 계좌에는 얼마가 들어있겠죠? 600이 들어있겠죠? 600이 들어있어서 일단 직원은 퇴직금을 받아서 좋고, 그 다음에 병원은 주는 족족, 외부에서 반드시 유출돼야 되니까요. 주는 족족 200씩 총 600을 3년 동안 경비 처리할 수 있어서 세무상 경비로 떨 수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순이익이고, 그다음 요쪽이 이제 세로 쪽이 순이익이고 가로 쪽이 시간이라고 했을 때, 순이익이 이렇게 높게 책정되었다가 이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면은 갑자기 퇴직금이 요만큼이 경비가 처리되면서 순이익이 확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진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요 높은 이 이익이 발생되는 이 구간에서는요, 누진으로 세금을 내다가 이익이 떨어지면요, 누진 효과가 사라지긴 하지만 이미 이 기간 동안에 높은 순이익으로서 누진을 다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이 누진을 피해서 평균적으로 이 순이익을 이렇게 낮추면 이 초과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누진을 피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한 비용 전액이 경비 처리가 됩니다. 세무상 직원한테 병원이 그 돈을 갖고 있지 않고 직원한테 발생할 때마다 줘버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임금 상승.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임금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상승하면, 임금 상승 폭에 대한 근속 연수만큼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다 지급하도록 산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도입을 하면요, 이 경비 처리가 되는 이 항목이 이렇게 임금이 상승되지만 매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식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요 임금 상승분 있지 않습니까? 요 임금 상승분 요만큼은 어떻게 된다? 사업주, 병원장이 챙겨주지 않고 누가 챙겨준다? 근로자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수익으로 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줘버리면 일단 병원장님은 그걸로써 끝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소득세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원천징수, 납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세무행정은 누가 한다?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세무행정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퇴직연금 제도에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있습니다. 어떠한 단점이냐면요, 단점은 첫 번째, 수수료가 있다. 금융기관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가 아마 평균 연 0.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전체 전 직원이 한 3천만 원
있다. 전 직원이. 그러면 연 수수료로 한 15만 원 정도 납부한다. 근데 뭐 15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은 아마 15만 원이면 그래도 3천만 원 기준으로 0.5%를 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비용 처리를 했을 때 그닥 큰 금액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 비용 처리함으로써 인한 누진세를 회피하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임금 상승을 우리가 덜 경감시켜준다든지 요러한 효과로 봤을 때 이 수수료가 과연 비싸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병원장님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병원장님은 퇴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퇴직이라는 개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받는 그러한 계약 일종이기 때문에 병원장님 같은 경우는 퇴사한다는 개념보다는 폐업한다는 개념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붙일 수가 없어서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병원 절세 시리즈 중에 하나인 병원에서 퇴직연금 제도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요. 이쪽의 몸답은 세무사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효과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